네, 이번 시간에는 연산자의 활용을 통해서 앞에서는 그냥 문법적인 이야기, 문법적인 예제를 좀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몇 가지 좀 우리가 목적을 두고 우리 목적이 있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좀 더 새롭게 이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요거를 통해서 좀 한 단계 이제 더 확장을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에 내 목적에 맞는 코드 내가 만들어내는 이런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음, 음, 연산자의 활용 넣고 마크다운 실행 Alt 엔터. 자, 미리 만들어야 되는 셀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좀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과목별 어, 점수 점수들 이 점수들의 총합과 그리고 평균 요거를 연산을 하고요. 어, 그리고 출력해주는 어,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는 뭔가 써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뭐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연산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가 연산을 하고 결과를 화면에다가 출력하도록 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컴퓨터는 우리가 머리에 생각한 거를 그대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시켜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어, 그래서 우리는 자 점수의 변수 점수들의 변수 선언과 값을 대입들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실행을 해주어야 컴퓨터 안에서 메모리에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 있는 이 값들, 저장되어 있는 이 값들을 우리는 끄집어내서 변수를 호출을 해서 연산을 하는 거죠. 연산을 해서 처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국어 점수 스코어 해놓고 100 해주고요. 그리고 영어 점수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자 수학 점수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변수들을 선언을 해줍니다. 선언하고 값들을 넣어줬죠. 그러면 현재 이 컴퓨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작성하셨다면 이 컴퓨터 안에는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점수 데이터들은 여기 KUR 스코어, ENG 스코어 그리고 매스 스코어의 이름으로 각각 점수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합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합은 여기에 있는 거 여기 각각의 변수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평균은 뭐예요? 이 합을 뭘 해주는 겁니까? 3개 과목이니까요. 3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평균 점수 요거를 출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sum 해놓고 score라는 변수에 합 총점 총점 요거를 구하는 거죠. 이 총점의 경우는 자, 자 국어 점수와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세 개 변수를 이렇게 더해주면 여기에 있는 이게 총점이 되겠죠? 그리고
자, 평균은요? 그럼 이거 먼저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자, 총점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um score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실행해 보면 프린트 말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250점, 250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난 여기에다가 확인했어요.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평균 점수를 한번 구해 볼 텐데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스코어 해놓고 우리는 위쪽에 있는 이 변수 지금 금방 우리 확인해 봤어요. 250점이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거 요거를 뭘로 나눠 3으로 나눠 줍니다. 3개 과목이니까요. 자, 여기서 실행해 주면 처리가 될 거고 이 밑에서도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에버리지 스코어 요거 실행해 보니까 여기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단순하게 변수 출력하면서 아웃이라는 출력으로 데이터들을 연산하고 그리고 연산하고 결과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결과 출력 해놓고 이제 해보면 되겠죠? 여기에 프린트 국어 점수 이렇게 컴마 해놓고 KUR 스코어 이렇게 해놓고요. 복사해서 사용해 봅시다. 총점 평균 이렇게 들어갈 텐데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밑에다 할 거는 총점 그리고 평균 이렇게 구하겠네요. 그러면은 각각의 프린트에 들어갈 프린트 뒤쪽으로 들어갈 점수 여기는 국어 점수 그럼 여기는 영어 점수 여기는 수학 점수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sum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출력할 때도 우리가 각각 만들어 놨던 변수들 이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했고요. 그리고 총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 sum score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이 세 개의 변수를 합해주는 덧셈 연산, 산술 연산이죠. 요걸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 구하기 위해서 나누기 연산 요거 처리를 했고요. 자, 실행 해보면 이렇게 점수를 출력해 줄 수가 있게 됐네요. 자, 나중에 이제 이게 확장이 되면요. 어떻게 되면 될까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일에서 이 데이터를 읽어올 수도 있고요. 더 확장해 본다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런 연산들, 이런 것들을 하고 결과를 끄집어내는 이런 순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처리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지금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변수 앞에서 한 이유는 데이터 저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본 거고요. 그리고 연산자 이번 시간에 봤던 거 간단하겠지만 더하기 연산, 합을 구해주는 연산들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누기 통해서 이제 평균도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코딩이 무조건 어려운 구조, 뭐 어려운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것만 코딩이 아니에요. 이런 간단한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연산들이 이루어지고 부분 이루어지면서 커다란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처리를 한번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를 했습니다. 비교 연산, 관계 연산 요걸 이용하는 방법 요거를 한번 보는데요. 요거 성별이 남성이고 자, 나이가 18살 이상의 성인을
자, 성인인지 여부를 성인 여부 판단하는 조건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조건식은 비교연산이 있었죠. 관계연산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논리연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들을 비교하고 그 조건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우리 뒤쪽에서 이제 했죠. 여러분들 아마 전체 영상을 다 보시고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영상 첫 번째 1교시 영상을 보고 오셨겠지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뒤쪽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비교 연산 그리고 반복 연산에 필요한 조건들을 이 조건식을 통해서 잘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게 한 번에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조건들을 고민하고 그 고민한 결과를 코드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로 할 텐데, 일단 이걸 통해서 우리 비교 연산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판별은요, 우리가 변수, 자, 성별을 표현하기 위한 변수를 우리가 젠더라고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여기 데이터는 우리가 문자열로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성을 표현하는 메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female, 여성을 표현하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 값이나 요 값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이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이제 사용자가 나이를 입력하게 할 수도 있고, 뭔가 나이값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변수가 필요합니다. age 이렇게 변수가 필요하고요. 자, 나이는 20세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주고요. 자, 판단하는 조건식 위에 있는, 자, 남성 그리고 이상 판별하는 조건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이 두 개가 나와요. 그리고 두 개 조건을 만족해야 우리가 요거를 오케이 하고 판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논리연산 and 그리고 나이가 자 18살 이상이 되는 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체크라는 변수에 논리값을 저장할 거예요. 어떤 논리값? 이 남성 여부 요거를 판단해주는 거와 나이가 18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논리연산. 그러면 이제 비교연산이 있어야 되고 비교연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남성 여부인지 요거는 젠더 요거 해주고, 자, 이 문자열과 같냐 이렇게 해주는 거죠. 메일과 같냐 남성 요거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랑 남성이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age가 자, 전달되는 에이지 값이 18살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되면요, 이게 실행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은 프린트, 자, 판별 18세 이상의 남성 판별 요게 된다면 여기에 이쪽에 체크 요게 이제 실행이 되면 되겠네요. 주소하고 밑으로 내려왔네요.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자, 보세요. 여기에는 이 조건 요거는 뭐가 나오게 되나요? 여기에는 이 조건 요거 왜 젠더에는 메일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true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and 그 다음에 age 요거 age 20이 되네요. 20은 18살보다 더 크거나 같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true.
우리 아까 살펴본 논리연산 true and true는 뭐가 나온다? 여기 true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18세 이상의 남성 판별의 결과는 뭐가 나온다? 이렇게 true라고 나오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도 있죠. 성인이어야 된다, 남성만 들어와야 된다, 혹은 여성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인 중에서도 뭐 20세 이상, 30세 이상, 40세 이상 이렇게 또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체크해야 되는 비교 현상,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비교 현상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정의해주는 조건식이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면 특정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목적에 필요한 특정 기능을 할 때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조건들을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식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산술연산도 필요하겠죠. 산술연산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문법들을 하지만 나중에는 목적에 맞는 이런 연산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뭐 처음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일단 문법을 어떻게 다루는지, 파이썬에서는 이런 연산자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연산자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숙지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3주차 3차에 1교시 내용들 실습 코드들을 작성을 한번 해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다음 영상에서는 2교시 실습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